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될 때 마침이 그 지으시는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칙연도입니다. 공칙연도 2012년을 당하고 또 대한민국의 3.1운동 100주년을 당한 공칙연도 2012년을 하는 2019년 2019년 지금 현재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또 아침에 또 이런 걸 이야기하네요. 5월 10일이 뭐 특별한 날이냐 할 때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지금 현재 오늘이 엘리베이터 지금 승소 판결 났잖아요. 작년 5월 달에 났습니다. 근데 그걸 엘리베이터를 아직까지 운행을 안 해줘요. 1년 지났는데.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김천법원, 김천지원 2018 가합 353번 소송을 해서 오늘이 판결합니다. 판결 날이고 또 5월 10일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2주년인가? 3주년? 2주년 오늘, 그러니까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2주년 기념일이에요. 2주년. 1년 지나고 2년 지난 거 딱 만 2년이라는 거죠. 5월 10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참, 이거는 웃음이 나는 거는, 이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웃음. 이걸 기념일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2년에 가니까 내가 참 나오는 말인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위치가 바로 연결되어지는 대통령이지만은 박근혜는 탄핵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좋다고 그 탄핵을 이용하고 탄핵시킨 또 장본이기도 하죠. 탄핵을 몰아간 여러 가지 정황에 문재인이가 아주 깊게 개입되어진 그 요인을 보고 이 정상적인 이 정권 이양이 아니죠. 한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고 다른 사람 후임은 지금 그걸 이용해갖고 그 참 대통령이 된 그 인연이란 말이에요. 인연. 근데 5월 4일 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어요. 미사일 쏘면은 유엔 제재를 받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떡하지 북한하고 지금 현재 대화를 해 나가려고 그런 것을 진행하려다 하니 뭐니까 뭐 미사일을 하지 아니하고 발사체라 하는 이런 대한민국 국방부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 국방부는 또 미사일일 수가 있다 하고 이런 발표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하는 이 어정쩡한 표현 속에 대한민국 문재인은 미사일을 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식량 지원해야 된다 하고 지금 어쩌면 그렇게 북한이 도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무마시게 하려고 식량을 주느냐 하는 사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부는 지금 정부의 통일부라는 여러 정책하는 거기서는 방침을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날라온 건 아니고 하여튼 미사일을 가지고 도발하는 그런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주는 거로 방침을 정했다 하고 밀어붙이는 중에 어제 그러니까 5월 4일 날 미사일 날려보내고 5일 지난 어제 또 미사일을 했어요. 그보다 더 강한, 이제 미사일이라고 부정할 수 없는, 미사일이 아니라고 발사체라고 할 수 없는 지역에서 보냈고, 용량도 크고, 누구든지 그거는 미사일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걸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나만의 우리 현재 문재인 정권의 그 표현들, 그것이 어제 와서 오늘 5월 10일에 하는 이 내용하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웃음이 나는 거죠, 웃음이. 이거는 좋아서 난 웃음은 절대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쯤에 요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도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쉬운데, 그래 봅니다. 어쨌든 요 이야기를 끝을 내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 먹으면서 이 내용을 들었거든. 밥을 먹다 사실은 숟가락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밥을 먹는지 마는지 제가 그런 식으로 제가 먹었는데, 왜냐면은 어제 날라온 미사일은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거든요. 참 정부에서 정치가들이 말하는 표현하고는 전혀 다르게 제가 보려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김정은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론 밖으로 나가는 전부 다 김정은이 의도를 따라야 되고, 그래서 문재인이 빨리 미국 대통령의 어떤 흐름에 빨리 맞춰야 된다, 미국 정치하고 맞춰야 된다 하고 촉구를 하는 것이 일반 정치인들의 평가인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제 개인적인 지금 현재 어떤 나름대로 판단인데, 문재인이는 지금 현재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러니까 생선이 도마 위에 올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생선에 현재 살아있는 그거는 마지막 위치가 도마 위에 오른 건데, 저는 어제 밥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문재인이란다. 김정은이가 이제는 도마 위에 올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생선이 도마 위에 오르듯이 도마 위에 올랐구나. 발사는 미사일에 날리는 것은 김정은이가 기뻐해서 좋아가지고 이걸 갖고 내가 무슨 전략을 내겠다는 그런 어떤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그렇게 보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도 지금 계속 이 시간에 통해서 계속 언급이 나오는, 이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연결합니다. 물론 자유조선과 이스라엘의 연결이 미국의 어떤 영향에 전혀 배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미국의 정책에. 근데 미국하고 이스라엘 모사드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이 판정, 이스라엘 모사드가 진행해야 될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에는 미국이 지난번에 5월 4일 발사체를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막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어떤 방침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막으려고 하는 그것이 강했는데, 그거 안 된다. 김정은이가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하는 그 강한 어떤 내용이 바로 북한에서 보낸 북한 내부에 있는
김정은이 주변에 있는, 그리고 자유조선하고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외부 세계나 모든 사람들한테 표현한 어떤 내용이다 하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작전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개입되어지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이걸 놔둬야 되는. 옛날에 그 시리아에 있는 원자 이 핵기지인가 그거를 이스라엘이 공습할 때도 이런 거 유사한 어떤 상황이 전개됐거든요. 미국은 어쨌든 그걸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빌미가 생겨갖고 이스라엘이 공격해버렸단 말이죠. 이 나머지 4, 5천년도 미국이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기간이 되니까, 내년에 재선이 되니까, 재선 선거를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요 따둑거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북미 대화로 어떻게 하든지 나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이 모사드의, 물론 이스라엘 정부가 관계도 됐겠지만은 도무지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하는 그 표현이 어저께 날라온 미사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그 위치도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유조선하고 밖에 또 자유조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부적인 어떤 통로니까 분명히 연결되고, 김정은이는 그 자유조선이 가지고 있는 그 라인에서 충동질하는 어떤 충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모략을 쓰는 가운데 이것이 결국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 결정은 김정은이가 했지만은, 김정은이는 그걸 통해서 스스로를 도마 위에 올라간 그런 꼴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평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오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평가를 보는 거죠. 왜 그런 평가를 하느냐 하는 것에 사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본문하고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하고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에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에 항상 이야기했지만, 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2012년을 공책년도라는 지금에 왜 대한민국에 개입하느냐, 이 내용을 제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제 그 미사일은 제가 너무나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이건 너무나 뜻밖에 와야 되지 않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쌀 주겠다 했고 쌀로 주는 정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대한민국이 그날 어제 발표했잖아. 어제 정책이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어제 발표했는데 어제 미사일이 날라오는 거예요. 추가로. 그럼 이거는 분명히 누구든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현재 직면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역사 속에, 역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가야국, 대한민국에 성립됐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야국, 그 영향을 있으면서 이번에 그 행동 나타나는 것처럼 분명히 모사드가 행동을 하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이름은 자유조선 쪽에 이름을 넘기는, 이스라엘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국도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될 것이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가야국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가야국이 남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없는 이유를 누구든지 못 밝힌다. 그러나 교회는 이걸 밝힌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또한 2000년 전에 온 가야국이 있음으로써 또 다른 한편에는 남쪽에서 이스라엘에 왔으면은, 분명히 온 흔적이 있다면은, 북쪽에는 벌써 그보다도 2000년 전에, 그보다 또 2000년 전에 할 수 있는 단 할아버지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단 할아버지가 만주 땅에 정착하게 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그걸 연결하게 하는 하나의 2000년 전의 가야국, 우리가 본다는. 그리고 또 현재 2000년 한데 이스라엘이 북쪽에
영향을 주면서 이러면 쏙 빠지는 이런 형편이요. 이게 흐름의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이다. 그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게 하는 나름의 모델 국가라고 지금 현재 나아가는데, 대한민국의 국가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흔적이 분명한 내용에 우리가 3.1운동이라든지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위치하고 이게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또 창세기 2장에서 이 언급을 하는데 이거 역시 무관하지 않다. 창세기 2장에서 표현되어진 내용, 여기 바벨론이 나오거든. 바벨론. 그리고 그 근거가 창세기 2장 안에 보면은 뭐 또 없고, 창세기 2장 5절에 뭐 채소도 없고 뭐 물도 없고 뭐 없다는 내용 나오는데, 다음에 한 절 더 지나면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코에 입김을 넣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람이 처음으로 나온단 말이죠. 사람이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연결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모델을 통해서 교회가 2012년을 빙자해서 전 인류가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가 이제 생기는 2012년이잖아요. 유엔 때문에 국가라는 단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건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라 부르겠다. 국가의 어떤 그 3대 요소라. 이렇게 하는 뭐 주권, 그 다음에 영토, 국민, 이렇게 하는 것이 3대. 그래서 헌법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1987년도에 개정되어지는 9차 헌법을 제가 요즘 법문집을 보여주면서 그런 요소가 1조, 2조, 3조 이렇게 쭉 표시되어 있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왜 그렇느냐? 유엔에서 요구하는 거죠.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이웃나라하고 뭔가 부딪히는 게 없느냐? 그렇다면 요건이 맞고 부딪히는 게 없다 그럴 때는 그 국가를 인정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국가라 하는 이것이 모든 나라가 인식되어지는 국가의 3대 요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영토, 주권, 국민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노래 나오는 것이 이러한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에 전 인류가 바라는 내용의 국가라는 단어가 이제는 2012년 우리가 기점에서 이때부터 우리가 국가라는 단위가 나온다. 유엔은 2012년에서 70년 전에 형성되어서 국가라고 이런 조율이 벌써 한 70년 왔지만은 우리가 공식년들에서 그까지 다 집어넣는단 말이죠. 유엔이 형성된 그 내용에서 2012년 공식령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2012년은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든 인류라 그럴 적에 이제 막 생기는 이 국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있고, 또 국민들이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그 국민들 속에서 국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제는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이 이 국가를 어떻게 인도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점에 해야 된다. 그래갖고 나타낸 내용이 대한민국을 모델로 한다고 해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체가 고백되지 않는 지금의 국가에서 정체성의 모델이라 하고 선포를 하고, 그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박근혜 2012 박근혜와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의 객관적으로 자석이다, N과 S극이다 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속에서 이야기해왔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체성은, 이 말은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표현을 안 했으므로 사실 말하는 내용은 서툴지만은
표현한 것은 자체는 설정만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명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나 하는 그 위치 때문에 누가 그럼 이걸 이야기해야 되고 국가가 막 형성되어지는 지금 시점에 국가에서 정체성까지 곁들였어. 이제 시작하는 점에 그냥 시작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 국가가 형성되어져 있는 동안에 국민들이 그 나라 국가에서 나타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는 요구되어지는 교회의 위치를요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창세기 2장에 시작되어서 2012년 공식년들에서 20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의 3.1절을 보내고 100주년 되어지는 그것을 보내고 나서 이제 했고, 그 시작한 지가 지금 현재 그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한 지는요, 오늘이 49번째입니다. 49번째. 50번째 되는데 5월 10일이 되어져서 또 마침 우리가 이 5월 10일에 가는 이 개념에 한 달 전에 4월 11일이잖아.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방북해야 될 수밖에 없는, 방북해서는 안 되는데 방북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4월 11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날지 모른다. 어마어마한 일이 날 거다.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4월 11일은 또한 문재인 정권이 요구하던 상위 임시정부로 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은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으로 가는 이 국호에 나아가서는 이 내용을 이어서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열라고 버려고 벼렸던 지금 2년 지금 넘어오면서 나름대로 지금 포부를 가지고 지금 4월 10일을 기다렸는데 그거를 미국이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날 행사를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고 가서는 안 되는 미국에 가서 북한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던 그 형태를 보고 오늘 이걸 연결한다. 그리고 4월 11일에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은 이제 최근에 알았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에 가는 이유도 미국 대통령 자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그날 문재인을 불렀던 그날 회담하자 하고 밤도 안 새고 그냥 다시 돌려보내는 그 일이 되어진 것도요.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계통의 유대인 계통의 브로커, 정치적인 이 내용을 갖고 하는 이 브로커가 있어요. 아주 힘이 있는, 그 사람이 움직여가면은 틀림없이 일이 되어지는, 미국 전체 일이, 정책이 확 바뀌는 그런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도대체 문재인이 하는 행동을 도대체 그냥 놔두고 안 된다. 4월 11일 이 행사도 이 집행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분명히 빌미가 돼갖고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가지고 호출했다.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 내용은 아마 김용호 씨라든가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들었는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들은 것이에요. 그것도 제가 보면서 아니 여기 또 이스라엘이 관계되네?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4월 11일 지나서 제가 이제 그건 들었고 저는 4월 11일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면은 큰 사건이 일어난다 하고 발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의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도대체 국가에서 정체성을 하는 데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을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바라고 있다. 바라고 있다 그럴 적에 이 민주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방랑 역사를 가지기 시작하는 때 또 한편으로는 헬라 사회가 민주로 시작하는 때 또 다시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이 2000년 동안 민주라는 이 내용에 형성되어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 근데 이것을 딱 끊기고 이스라엘의 방향 역사가 시작되는 요 위치에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형성되어지는 요때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지금 보면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다고 하지만은 그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에 민주라고 말하는 그 표현에 시작되는 점에 있는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는, 즉 교회라니 교회. 교회잖아요. 교회. 해당, 교회. 민주주의 할 때는 의회, 국회. 이것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해자라는 개념은. 즉 이거는 참정이죠. 참정. 다수결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두 사람의 어떤 잘못된 내용을 통제하면서 전체적인 의견이 요구되어질 때는 그대로 간다. 그것이 민주가 바라는 어떤 모든 민주라고 할 때 그거는 뭐 자유, 의회, 뭐 공산주의 자체도, 공산국가 자체도 민주를 받아들이는 그 내용은요, 바로 요 다수들이 참석하는 이 내용은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 시점을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의 너비라 해서 민주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완전히 지금 진흙탕성에 들어갔는데,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민주, 이것이 형성되었다. 그 시점에 붕괴되고 이렇게 갈래는 생기더라도 바로 그 중심되어지는 2000년 전,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쯤에, 이 땅에 오시던 예수님 쯤에 교회라는 언어가 지금 현재 2000년 동안 주어지는 이런 내용에 대한민국에서 표현하는 국가에서 정체성, 그것은 우리가 또한 민주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분명히 사람이 갈라져야 돼.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그 형태로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이나 그 개인은 또 민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국가에서 정체성하고 대치되는 요 요소를 본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바라는 민주가 가지고 있는 그 포용, 그 내용, 그 알맹이, 민주의 너브로서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건 있더라도 사실은 참 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는 민주란 내용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또 헬라가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넘어오는 민주의 너비 가지고 있는 그 민주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그런 형태가 드러나서 사내들인 공이라 하고 회당이라 그러고, 회당이라 부르는 어떤 요체가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민주가 그 전체를 잘못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분명히 필요한 요소에 모든 사람 참 다 공유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민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을 만드신 하나님 편에 볼 때 사람을요 우리는 갈라야 된다.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있고, 또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 사람들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민주를 지향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우리가 그 정의를 해야 된다. 이 시간엔 그 정의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자연인이라 하는 내용으로 일단은 구분해 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게 말이 되지. 말이 계속 연결되지. 안 하면 계속 똑같이 뭐 민주란 마음을 가지고 뭐 또 민주를 연결하고 자꾸 이런
익혀내야 내용이 있으니까 이 정의를 하나 해놔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부류가 있고 자연인이라 부르는 내용이 있는데 그 자연인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된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내용의 사람, 그걸 우리가 자연인이라 하자. 마치 아담의 모습에서도 거의 나오고 아담의 모습에 또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그런 어떤 중첩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구분하자. 지금 현재 2019년 현재 지금 현재 이걸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